남편 노트북을 몰래 켰어요. 출장 간다던 주말마다 뭘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발견했죠. 바닷가 사진, 카페 사진, 커플 손 사진. 사진 속 여자 얼굴을 확대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신혼부부 아내였거든요.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2개월째 불륜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금요일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회사에서 지방 출장 나가래. 금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미안해.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건설 쪽이니까 현장 출장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봐서 알아요. 출장이라는 게 원래 주말까지 걸릴 때도 있고 급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 남편이 캐리어 끌고 나갈 때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뭐 그런 평범한 인사 나누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문을 닫는데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5년 동안 노력도 했고 병원도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서로 힘들어했지만 나중엔 그냥 둘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하려고 애썼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첫 주말에는 뭘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TV만 보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지방이야. 같은 현장이라서 주말 내내 있어야 된대. 두 번째니까 슬슬 익숙해지더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남편 짐 챙겨주고 혼자 주말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남편 맞이하고 이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어느새 한 달이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처음에 느꼈던 그 허전함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오히려 주말에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달까요? 남편 없는 주말엔 청소도 대충 하고 밥도 간단히 먹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 몰아보고 그랬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채널 선택권도 없고 밤늦게까지 TV 보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혼자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폰으로 쇼핑 구경을 하다가 문득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현장 일은 힘들지 않아요? 답장은 30분쯤 지나서 왔어요. 응, 먹었어.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장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쯤이었나?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는 금요일, 토요일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니고 시내 카페랑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이 꽤 됐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었어요. 처음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매주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엔 좀 괜찮은 레스토랑, 토요일엔 카페나 브런치 카페, 이런 식으로요. 건설 현장 출장이면 보통 회사 법인카드 쓰지 않나요? 근데 왜 개인 카드를 이렇게 쓴 걸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금요일 남편이 또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출장 가면 숙소는 어디서 자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응, 현장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밥은 어디서 먹어요? 현장 근처 식당이나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지.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남편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얼른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으면 힘들까봐 걱정돼서요라고 둘러댔죠. 남편을 보낸 그날, 저는 남편 회사 동료 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끔 회식 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언니, 저희 남편이 요즘 매주 출장 가는데 언니 남편도 같이 가요? 출장? 우리 남편은 요즘 출장 없는데요. 무슨 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다른 팀 얘기였나 봐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건설팀 김민수 대리 계신가요? 김민수 대리님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외근 나가셨어요. 아, 그럼 혹시 이번 주말에도 지방 현장 출장 나가시나요? 출장이요? 아니요. 이번 달엔 출장 스케줄 없으세요. 월요일 오전 회의 있다고 캘린더에 있는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출장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2개월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딘가를 간 거예요.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먹기 딱 좋은 금액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다녀왔어. 현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남편을 맞았어요. 고생했어요. 씻고 나와요. 저녁 차릴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선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남편 서재에 들어갔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요.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봤는데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 노트북이요. 남편은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만 집에 개인 노트북도 하나 있거든요. 거의 안 쓰는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해서 켜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쉽게 열렸죠. 파일들을 뒤적거리다가 사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남편이 출장 간다던 주말마다 찍은 여행 사진들이었어요. 바닷가 사진, 산책로 사진, 예쁜 카페 사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진들 속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반쯤 나온 사진도 있고 뒷모습만 나온 사진도 있었어요. 커플 손 사진도 있었고요. 그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사진 속에서도 남편이랑 편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 어깨에 기대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나란히 걷는 모습들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파일을 제 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은데 여자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이었거든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언니, 여기서 다 만나네요. 돌아보니 아래층에 사는 김수진 씨였어요. 작년에 이사 왔던 신혼부부 중 아내분이요. 한두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 나눴었죠. 아, 수진 씨. 장 보러 오셨어요? 네, 남편이 저녁에 친구들 데려온다고 해서요. 언니도 장 보세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얼굴이요. 노트북 사진 속 여자 얼굴이 바로 김수진 씨였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많잖아요. 그래서 저장해둔 사진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맞았어요. 김수진 씨가 확실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아래층에 사는 신혼부부 아내. 우리랑 친하지도 않고 그냥 이웃 정도의 관계였는데 근데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거였어요. 남편 있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에 사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우리 남편이 주말마다 불륜 여행을 다닌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출근 시간에 맞춰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래층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 안 있어 정말로 김수진 씨 부부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죠. 안녕하세요, 언니. 김수진 씨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그 얼굴에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옆에 있는 그녀의 남편도 가볍게 인사했고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평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김수진 씨는 자기 남편한테 기대서 뭔가 속삭이면서 웃고 있었어요.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지금 자기 남편한테 기대면서도 주말이면 우리 남편이랑 여행을 다니는 거구나.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거구나.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먼저 내렸어요. 김수진 씨가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아래층에 신혼부부 있잖아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응? 아래층? 글쎄, 본 적 있나? 왜? 아니,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하더라고요. 되게 친절하던데.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노트북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남편과 김수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요. 바닷가에서, 산에서, 예쁜 카페에서 카드 내역과 사진 속 장소들을 대조해 봤어요. 딱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이 카드 쓴 날짜와 장소가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죠. 출장이라던 그 주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장 간 게 아니라 아래층에 사는 유부녀와 함께 불륜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그것도 2개월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닷가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게 저희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남편은 금요일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고 집을 나선 뒤 몇 층만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이 진실을 혼자만 알고 묻어둘 수 없다고.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걸 원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남편 앞에서도 그 여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어김없이 출장 간다고 했죠. 이번 주도 현장 가야 돼. 일요일 저녁에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평소처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저도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어요. 5분 뒤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어요. 제 차 안에서 남편 차가 나가는 걸 지켜봤죠. 그리고 정말로 남편 차는 고속도로 방향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을 빙 돌더니 다시 우리 아파트 앞으로 왔어요. 잠시 후 김수진 씨가 나타났어요. 큰 가방을 들고요. 남편 차 조수석에 타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니 차가 출발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침착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멀찍이 뒤를 따라갔죠. 다행히 남편은 제 차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방향은 동해 쪽이었어요. 이 시간쯤 달렸을까요? 남편 차는 바닷가가 보이는 리조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남편과 김수진 씨가 차에서 내려 리조트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김수진 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땐 그래도 뭔가 실감이 안 났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멍청하게도 이렇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딘가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눈물을 닦고 리조트 로비로 들어갔어요.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죠. 혹시 김민수, 김수진 이름으로 예약된 방 있나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김민수 씨 예약은 있는데 동반자 성함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아, 제가 동반자예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동반자 성함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제 핸드폰으로 남편한테 카카오톡 위치가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남편 핸드폰에 몰래 깔아뒀던 위치 추적 앱에서 알림이 온 거였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서 설치했거든요. 남편은 잘 모르는 앱이라 눈치채지 못했고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 지금 이 리조트가 맞았어요. 계속 추적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었죠. 저는 리조트 안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남편과 김수진 씨가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간 게 분명했으니까 저녁쯤 되면 식사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저녁 7시쯤 남편과 김수진 씨가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로맨틱한 자리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김수진 씨한테 와인을 따라주고 두 사람이 웃으면서 건배하는 모습을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었죠.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자꾸 남편이랑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리조트로 다시 갔어요. 남편 차 위치를 확인하니 아직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직 리조트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오전 내내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만 서너 잔 마시면서요. 11시쯤 되니까 남편과 김수진 씨가 나타났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차로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나왔어요. 남편 차가 출발하자 또 뒤를 따랐죠. 이번엔 근처 관광지로 갔어요. 바닷가 둘레길 같은 곳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뒤를 멀찍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잡고 걷는 모습, 벤치에 앉아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전부 증거로 남겼어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같은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수진 씨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엔 어디 갈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운 테이블이라 대화가 다 들렸죠. 이번엔 산으로 갈까? 단풍도 예쁘고. 김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좋은 펜션 알아볼게. 우리 둘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오빠 정말 최고야. 남편한테는 이런 대접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김수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불륜을 즐기고 있다니.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로 돌아와서 또 울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남편은 2개월 넘게 아래층 신혼부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끝낼 수 없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김수진 씨의 남편을 만나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주차장에 나가 있었어요. 김수진 씨 남편이 출근하는 걸 보려고요. 8시 20분쯤 김수진 씨 남편이 나타났어요. 회사원처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데 제가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잠깐만요. 남자가 창문을 내리며 저를 봤어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한데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요. 무슨 일이신지. 부인 이야기예요. 김수진 씨 남편 맞으시죠? 그 말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아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3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근처 카페로 갈까요? 우리는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가 조금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네 사람의 인생이 모두 바뀔 텐데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제 남편이요. 당신 부인이랑 불륜 관계예요. 남자는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저를 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2개월 전부터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주말 동안 같이 여행 다니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내는 금요일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뭔가 느낀 것 같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김수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요. 리조트에서,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남자는 사진을 보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더니 핸드폰을 놓았죠. 이게 정말 우리 아내예요? 네. 지난 주말에도 동해 쪽 리조트에서 1박 2일 갔다 왔어요. 제가 직접 따라가서 확인했거든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당신 부인은 금요일마다 어디 간다고 했나요? 제 질문에 남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대학 동창들 만난다고.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믿었죠. 제 남편도 출장 간다고 했어요. 2개월 동안 거짓말하면서 당신 부인이랑 여행 다닌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속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요. 그래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날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왔어요. 남편은 어김없이 출장 간다고 집을 나섰고 저는 위치 추적 앱으로 남편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어요. 김수진 씨 남편한테 연락했죠. 지금 출발했어요. 방향은 남쪽이에요. 아마 온천 리조트 쪽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 한 차를 타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이 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유명한 온천 리조트였어요. 남편 차가 주차되는 걸 확인하고 우리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죠. 로비로 들어가는 남편과 김수진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우리 아내네요. 김수진 씨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30분쯤 지난 후에 리조트 프런트로 갔어요. 김수진 씨 남편이 직원에게 물었죠. 혹시 김수진 이름으로 예약된 방 있나요? 제가 남편인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고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1012호에 체크인 하셨습니다. 온천뷰 디럭스룸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10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서 1012호 앞에 섰죠. 지금 문을 두드릴 건가요? 김수진 씨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체크아웃하러 나올 때 마주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확실하니까요. 우리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리조트 로비에서 기다렸죠. 11시쯤 남편과 김수진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체크아웃을 하러 프런트로 가고 있었죠. 우리는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편과 김수진 씨가 우리를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입이 벌어지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수진 씨는 자기 남편을 보고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리조트 로비는 조용했어요.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직 우리 네 사람만 서 있었죠. 여보.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출장이었죠? 현장 일이 바빠서 주말 내내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개월 동안 연습한 것처럼 침착했죠. 이게 무슨, 남편이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김수진 씨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대학 동창들 만난다며?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며? 김수진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까요? 제가 말했어요. 프런트 직원들이 슬슬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리조트 밖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11월이라 날씨가 쌀쌀했거든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2주 전부터요. 카드 내역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죠. 회사에 전화해서 출장이 거짓말인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른 척한 거야?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태연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김수진 씨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언제부터였어? 대답해봐. 저는 김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전쯤이요. 처음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운 거야? 나한테 뭐가 불만이었는데?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좀 지루했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김수진 씨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변명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개월 넘게 매주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랑 여행 다닌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루했어요? 아이가 없어서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김수진 씨가 갑자기 남편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손 떼. 김수진 씨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집에 가서 짐 싸. 이혼할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한 번이 아니잖아. 2개월 넘게 매주 거짓말한 거잖아. 그것도 신혼기간에. 김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가 짐 쌀게요. 당신 집 말이에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다도 보고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냈어요. 그것도 당신 걱정하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김수진 씨 남편이 저를 봤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모르고 넘어갔으면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도 감사해요. 혼자서 이 상황을 마주하긴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각자의 차로 향했어요. 뒤에서 김수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당신 짐은 제가 싸놓을게요. 내일까지 가져가세요. 어디로 가란 거야?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든 친구 집이든 아니면 모텔이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수진 씨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내일 이혼 절차 시작할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증거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감사해요. 증거 자료는 제가 가진 것도 있으니 괜찮아요. 서로 힘내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큰 가방 하나만 들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복도에서 김수진 씨 남편을 마주쳤어요. 그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사 가시는 거예요? 네, 이 아파트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은요? 저도 곧 나갈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봤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이해 같은 게 있었죠. 나중에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수진 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각자의 길로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사직했어요. 김수진 씨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죠. 저도 남편과 이혼 조정을 시작했어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김수진 씨 전 남편. 아니, 이제는 이준호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커피 마시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인연으로요.